매주 찍는 거야? 그렇겠지? 금요일 수업을 찍나요? 월요일 수업을 찍나요? 둘 다 찍고 더 잘 나온 걸로 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그럼 금요일이겠다. 일단 찍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러면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뭔지 들어가볼게요. 프로그래밍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세요. 콜랩이라고 COLAB를 쳐보시면 됩니다. 콜 레버토리 줄임말인데 이제 거기서 파이썬을 아무 설치 없이 편하게 이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사인업 바로 하면 되죠. 네, 그 구글 계정을 사인업하면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리가 없네. 그리고 무료를 챙기. 뭐라고요? 노트북으로. 노트북으로 구글 들어가서 네. COLAB를 검색하면 됩니다. 사인업 들어갈 문제가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냥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뭐야? 나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 귀찮아. 블랙리스트만 적혀 있고 그러면 안 됐어. 누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 여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가서 오픈 콜 이거 누르래. 맞아, 여기로 들어가. 일단은 이거 오늘 계속 쓸 거라서 거의 새 노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새 노트 클릭하셔서 파일 하나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주석이 뭐냐면은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을 한다 했잖아요. 번역할 때 번역이라는 과정에 포함만 시키지 않는 텍스트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석을 뭐라 생각하시냐면 거기다 구현 설명 같은 걸 적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자기가 짠 코드도 좀 지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뭘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코드를 쓸 때 얘는 뭘 하는 놈이었다. 이건 이렇게 작동한다. 라는 것을 주석을 통해서 작성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샵 뒤에 있는 모든 글자는 얘가 이제 프로그래밍 해석할 때 처리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는 범위 주석이하고 얘는 작은 따옴표 3개, 아래는 큰 따옴표 3개거든요. 그래서 3개와 3개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도 이 주석을 통해서 사례를 쓰고 사례 그 코드를 치고 그 아래다가 주석을 적는 형식으로 정리하시면 아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메소드라고 하는 이 함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요. 만들려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뭐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벤치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드라이버, 벤치 이런 녀석들이 각각의 함수입니다. 파이썬은 이제 파이썬 내는 다양한 내장 함수라고 하거든요. 내장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공구함은 내장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없는 공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죠? 타입을 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외장 함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뭐 출력을 프린트, 입력 인풋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함수들은 전부 내장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평소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매스라고 해가지고 이 외장 함수들을 들고 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뭐라 하냐면은 저는 이제 설명을 주로 공구함을 밖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매스라는 수학이라는 공구함을 가져오면은 거기서 이제 스퀘어 루트 이제 제곱근 이런 연산도 시행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있을까? 파이에 대한 연산도 수행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공구 박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함수고, 이 함수들의 자세한 활용 방식을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무를 가지고 이 공구를 작업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플라스틱을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작업하는 대상을 담아두는 컨테이너, 즉 용기가 자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입니다. 그 이 자료는 아까 방금 말했듯이 나무, 플라스틱, 철제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숫자형, 문자열 자료형, 리스트 앤 집합 자료형, 부을 자료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형은 맨 위에 있는 것이 인티저라고 합니다. 인티저 뭔지 아시죠? 정수라는 뜻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숫자는 다 같은 숫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이 컴퓨터는 자료를 어떻게 담죠? 공과 일로 포함된 이제 일정의 메모리라고 하죠. 이 메모리 안에다가 담아둡니다. 그런데 내가 이 메모리 안에다가 0 하나를 담아둘지 01011을 한 100자리를 담아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 자료형의 크기를 정해둬요. 메모리를. 내가 이 숫자에다가 소수를 넣을지 정수를 넣을지. 당연하게 1을 넣는 것보다는 1.14를 넣는 게 더 큰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모리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에는 정수, 음과 양의 정수와 0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입력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인티저 자료형에다가 제가 뭐 1.14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뒤에는 잘립니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메모리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플로트, 이제 플로팅 포인트의 줄임말인 이 플로트는 실수형 자료형입니다. 자, 이제 이 플로트에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실수, 분수 이런 걸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이라고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이제 실수형 자료형에도 예를 들면 소수 5번째 자리하고 8번째 자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3개를 더 하느라고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실수형 자료형도 원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로팅 포인트는 좀 더 작은 적은 범위의 소수를 연산할 수 있는 자료형이고, 더블이라는 건 좀 더 넓은 범위를 연산할 수 있는데 굳이 더블까지 알 필요 없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라고 적어두고 더블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 자료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파이썬을 처음 배운 친구들이 나중에 C를 배우면서 C라는 C 언어가 있거든요. 그 배우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문자열과 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파이썬은 좀 간편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제 문자열은 각각 문자들을 조합한 하나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유저들이 좀 더 편하게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문자열 자료형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트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트링은 여러분이 치는 모든 문자를 이제 하나의 줄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이제 뭐 엔터라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페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자를 저장할 수 있고, 이제 리스트 앤 집합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방금 전에 말했듯이 C로 가면서 헷갈려지는 게, 리스트라 해가지고 이제 보면 숫자형 자료형과 문자형 자료형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여러 개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리스트 앤 집합 자료형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계란이 여러 가지인데, 계란을 하나의 박스 안에 넣기 위해서 계란 이 통을 구매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리스트 앤 집합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각각 다른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문자열도 일종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자세한 활용법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불 자료형이라는 것은, 혹시 불이 뭔지 아실까요? 파이어 아닙니다. 불리언의 줄임말입니다. 불리언. BOOLEAN의 줄임말인데, 이제 불리언은 0과 1을 구분하는 연산자예요. 여기는 오직 true or false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0은 false를 의미하고 1은 true를 의미합니다.
네. 강의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어떤 강의자요? 이 PPT. 아, 네 공유해드릴. 아 지금 올려드려요? 네, 아, 같이 네. 보면서. 리스트랑 셋이랑 둘 다 문자열이 안 들어가네.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리스트. 아, 파이썬에서는 문자열과 리스트는 별개의 아. 자료입니다. 올려드렸고 이제 불 자료까지 자료형에까지의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저희가 뭐 컬러를 줘볼까요? 잘 안 보이는구나. 예. 다시 좀 앞에 불을 끌까요? 이래서 잘 안 보이나? 이러면 잘 보이겠다. 이야, 진짜 쓰신 거죠 저거? 아, 네, 저거는 뭐 다른 거 쓴 거라서. 크장 과정할 때. 아, 맞아요. 저희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잠 정보 컨펌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전화번호 치면은 자기가 신청한 과잠 정보 나왔던 걸 기억하면 네. 그 사이트를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라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하실 이걸 일부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어디까지 했지? 아, 함수. 아마 SW에서 어디까지 배웠나요? 제가 잘 아직 진도를 몰라서. 지금 그 문자형 유형하고 플롯이랑 그 유형하고 사칙 연산, 인풋까지. 맞아요. 인풋까지 배웠어요. 인풋하고 프린트 처음에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복습하지도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자료 유형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셋이랑 리스트를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우리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활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변수가 뭐라고 했죠? 자료를 담는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파이썬은 좋은 점이 제가 여기에 어떤 특정 예를 들어 문자를 이런 식으로 닮았다고 해봅시다. ABC라는 그 글자를 A라는 컨테이너 안에 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자동으로 A의 자료형을 문자열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 프린트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타입은 A가 어떤 형태에 있는지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타입만 치면 프린트 안 되나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함수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줄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스트링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제가 문자를 넣으면 문자를 지정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1을 넣을게요. 그러면 인티저라고 지정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라는 걸 설명하는 게 있어서 혹시 여러분 수학에서 함수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네. 일단 여기를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수학을 배울 때 fx는 y라는 형태를 주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대충 무슨 뜻이죠? x 값을 넣으면 Y가 나온다. y라는 값으로 대응이 된다.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도 비슷해요. 그래서 무조건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어떤 글자가 이렇게 쭈르륵 있고 괄호가 나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게 x 값이고 이 여기서 나온 도출되는 값이 y 값입니다. 근데 이제 함수에서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불연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불연속. 그 이제 불연속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쳐봅시다. 여기 B의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죠? 안 나오죠. 값이 없죠. 실제로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리턴 값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X를 어떤 값을 넣었는데 그 결과를 도출하는 기능은 딱히 없는 함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해볼까? 이건 이따. 네 그렇습니다. 대충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무조건 함수는 어떤 글자 예를 들면은 뭐 sum, 뭐 multiply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가로가 붙어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넣는 걸 가지고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저 이어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A는 1과 B는 ABC라는 하나는 인티저고 하나는 스트링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프린트 함수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게요. 프린트 함수는 크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다들 많이 하죠.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하면 헬로 월드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정해진 문자일 뿐만 아니라 제가 미리 담아놓은 이 컨테이너도 있죠. A하고 B라는 변수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출력하는 방식을 되게 여러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고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암백이 생기나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건데 얘는 프린트는 이제 인수라고 하거든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아까 x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저 x 값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에러 떴어요. A 들어가. 네. A 숫자라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얘도 밑에 게. 위에 거. 위에 거는 아는데 이제 그 똑같은 걸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네. 저 이러가 왜 생기는지도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 제가 이거 말하는 거 다 뭔 내용인지 안다. 그건 아닌 거죠. 혹시라도 앞쪽 부분이라 알까봐. 신흥교집이 저거는 얘기를 한번 하긴 했어요. 그럼 왜 저렇게 되는지 아시나요? 저 쉼표가 공백 하나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살짝 그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 좀 다르고. 메커니즘. 그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에서도 함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도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방금 말했듯이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3차원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넣었을 때 이제 z가 도출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기서의 차이점은 이제 프린트하고 괄호 안에 컴마로 구분이 되냐, 플러스로 구분이 되냐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서 A하고 B가 있고 여기 A하고 B가 있다 쳐봅시다. 이 안에는 인수가 몇 개 있을까요? 이 아래 거에는 하나. 네, 여기는 하나의 인수입니다. 근데 이 위에는 인수가 몇 개일까요? 두 개. 네, 이건 두 개의 인수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하나의 인수, A하고 B를 합친 것을 하나의 인수로 받아들이는 거고, 여기서는 A하고 B를 각각의 다른 인수를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을 프린트하는 함수에서 받아들여서 출력하겠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A는 1차원이고 저는 2차원이고. 굳이 따지자면, 네. 뭐 네. 그래서 저 뭐랄 수 있을까? A는 A 곱하기 3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문자열을 3번 곱해서 출력하다는 건데 대충 생각만 해주시고 A가 예를 들면 A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AB라고 출력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는 이걸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컴마의 차이는 얘가 이 안에서의 몇 개의 인수를 받았냐 라서 이건 하나의 인수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4개 변수로 치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따지면 되는 걸까요? 구분할 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매개 변수인 거고 여기는 하나가 전체가 매개 변수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컴마 C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매개 변수 두 개로. 네, 헷갈리니까 그냥 일단은 변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볼까요? 그냥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A하고 B가 붙고 띄고 C가 돼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다른 내용 그 인수니까. 얘도 역시 A 띄고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기 에러가 났잖아요. 에러가 왜 났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에러가 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료이 아닌 것끼리 결정을 여기 해서 1, 여기 1 이렇게 봅시다. 얘는 무슨 자료입니까? 실수요. INT. 정수. 아, 인티저. 인티저. INT. 네, 이제 인티저와 ST. 스트링 문자열 자료형을 이제 프린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가 출력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력을 할 때 얘하고 따로 하면은 이제 얘라는 놈하고 얘라는 놈을 각각 출력 함수를 통해서 얘를 그 하나로 합쳐서 출력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충 말하자면. 그래서 1이라는 거하고 B라는 거를 한 문장에 출력할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이 전체를 한 문장에 출력할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얘하고 따로 생각하는 건데 얘는 이거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의 임수인데 하나의 임수는 그러면 몇 개의 자료를 가질까요? 당연히 한 개의 자료를 가지겠죠. 말하자면 이게 하나가 이게 하나의 컨테이너인 거예요. 컨테이너인데 이거 다 하나의 컨테이너니까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인티저와 스트링이 둘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러를 빚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유였어요. 왜 에러가 났는지 이해 안 되시나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지난번에 어차피가 아니지. 지난번에 1기 수업할 때도 한 3분의 1은 이해를 못했었어요. 진짜. 이런 거구나.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저 변수가 들어가 있는 축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축?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차원으로 생각해서 맞아요. 그래서 함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프린트라는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맞죠? 그러면 코딩을 공간 기하학적으로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인풋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인풋도 배우긴 배웠죠. 네.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이제 프로그래밍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예를 들면 a는 1이라는 이런 수식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평소에 는은 보통 어떤 의미를 쓰나요? 수학에서 equal, 네, 같다라는 의미를 쓰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이 좀 다릅니다. substitute의 개념을 씁니다. 대입하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을 왼쪽에 대입하는 개념이에요. 같다가 아니라 같다는 뭘까요? 는입니다. 얘 논리 연산자라고 하죠. 네. 얘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인풋이라는 인풋은 어떤 식으로 쓰냐? 대략적으로 저장.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이 문장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직역을 해드릴게요. C라는 컨테이너에 대입을 하여라. 어떻게? 인풋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근데 이 인풋이라는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스트링 형태로 받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건데 여기가 뭐라고 입력하든 제가 123을 입력하든 안녕하세요를 입력하든 그것을 스트링 형태로 받아옵니다. 이제 1하고 이 1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얘는 스트링으로서 1이고 얘는 숫자로서 1입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공과 1로 나타내게 되면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냥 1로. 네, 1로 표현됩니다. 이진법에서 1은 1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트링에서 1은 얘의 유니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문자에 대한 코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코드를 이제 0과 1로 취하는 굉장히 복잡하게 쭉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두 개를 완전 다른 글자로 받아들인다는 정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 C라는 거 왜 이동이니? 올라갔네.
C라는 것에다가 인풋을 입력을 받아서 값을 대입하는 기능이고, 자 이제 이 안에는 어떤 임수가 들어가냐. 얘도 함수니까 임수가 있겠죠. 이 임수는 굳이 말하자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풋이라는 함수가 돌아가는데 사용자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지 혼자서 입력 받는다고 틱틱거리고 있어. 얘는 사용자가 얘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기능으로 이 안에 만약에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 텍스트를 출력을 동시에 해줘요. 굳이 따지자면 프린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인수가 조금 있긴 한데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어서 이 정도만 보고 이제 인풋을 하나 받아볼까요? 우리 그러면은 자신의 학번을 입력해달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학번을 입력하는 인풋을 한번 써봅시다. 변수를.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number라고 한번 해볼게요. 영진님. 실행해보면 네, 입력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아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텍스트가 출력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인풋도 다 배운 거예요. 우리는 프린트와 인풋이라는 내장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할 거냐? 이거 하나 더 배우겠다. 또 이제 배울 함수가 이런 함수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게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료를 바꿔주는 거. 맞아. 이 자료형을 바꿔줍니다. 얘는 이제 안에 인수로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받을 수 있겠죠. 내가 A에 뭐가 들어있죠? 1이라는 정수가 들어있죠. A를 받게 되면 이 A라는 변수의 자료형을 임시로 이제 문자열로 바꿔주게 됩니다. 얘는 임시로 바꾸는 거지. 얘를 아예 얘 A라는 놈의 자료형을 영구히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A에다가 문자열인 A를 넣고 싶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다시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변수가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각을 해볼게요. 음. A라는 변수에다가 나는 대입을 할 거야. 어떻게 해서?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작동시키는데 그 안에 A를 넣어서 원래 A는 뭐였죠? 1이었죠. 그럼 1이라는 걸 넣었어요. 1은 여기 매칭이 되는 거예요. 주소값이라고 나중에 더 어려운 걸 배울 때 배울 건데 얘 사실 굳이 따지자면 A는 A라는 거 안에다가 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1이. 얘는 1이라는 값이 따로 1이라는 메모리가 따로 있는데 1이라는 메모리하고 A라는 이 변수를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주소를 매칭시켜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목동 중앙으로 57에 산다 쳐봅시다. 그럼 이제 엄상진이라는 변수에 이제 목동 중앙으로 57과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거는 지금 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1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1을 스트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유니코드가 쌍따옴표 1이 됩니다. 그럼 그게 다시 A에 대입이 되죠. 그럼 다시 매칭이 되고 그러면 첫 줄에 있었던 정수형 1은 매칭이 풀리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저 이제 다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수정 네. 수정. 리프레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가르칠 때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는데 프로그래밍 비슷하게 직역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부터 쭉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직역을 잘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저 문장 전체로 두고 보면 이게 처음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앞에서부터 읽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하고 또 인티저는 그럼 볼까요? 혹시 한번 예상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안에 있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임시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임시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A라는 것의 자료형 자체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A라는 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임시로 이제 문자형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나타낸 거지 얘를 다시 저장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또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 자료형에 대한 것도 조금 배워볼게요. 지금 인티저에 대해서는 살짝 어느 정도 인티저 플로트는 좀 제대로 배운 것 같은데 스트링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스트링은 아까 제가 리스트의 일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네. 슬라이스가 되나요? 슬라이스도 당연히죠. 리스트라는 게 뭔지 또 설명해 봅시다. 넌 처음 아이템 본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제가 A라는 문서에다가 일단 리스트로 설명해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 안에 제가 1, 2, 3, 4라는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이 각각의 데이터는 뭐죠? 자, 인티저. 네, 아. 자료형이 인티저죠. 인티저인 컨테이너가 4개가 한 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컴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여전히 하나의 컨테이너죠. 그리고 이 값은 아마 4겠죠. 그래서 근데 리스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그렇죠.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려고 반복 계산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학번에 대한 리스트가 쭉 있는데 그거를 A 뭐 예를 들면은 뭐 엄상진, 오동원, 뭐 한태원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배열에 저장하면은 너무 많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안에다가 쭉 저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반복 처리 계산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몇 번 n번째라고 하는데 n번째 값 여기 이제 0번째 값입니다. 이제 컴퓨터라서 0으로 시작해요. 번째가 0번째 값,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여기 리스트 슬라이싱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A에 0을 호출했다고 봅시다. 다시 뭐가 나올까요? 1. 네, 1이 나오죠.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0에서 1, 2에서 1, 2, 3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이제 이건 그냥 문법적인 건데 헷갈릴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n 콜론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n번째부터 n-1번째까지 나와요.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정해놓은.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0, 1까지 나오죠. 2에서 1을 빼. 그래서 1, 2.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출력을 하면. 아니, 약간 가우스 기호 같은. 가우스 기호랑 좀 다릅니다. 예, 부등호. 그리고 이제 또 안에 들어가는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덱스가 포지티브 인덱스가 있고 네거티브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양수잖아요. 근데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0번째죠. 마이너스 1번째는 어딜까요? 그러면? 3, 4, 4. 그렇죠. 여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번째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번째, 마이너스 3번째, 마이너스 4번째. 1사를 뽑으려면은 0에서 마이너스 2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도 1, 4를 뽑으려면 그렇게는 안 될걸요. 저도 물론 해봐야 아는 건데 파이썬이 좀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서 별 희한한 기능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왜 되지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제가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굳이 반복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0하고 1을 따로 하면 되긴 하겠죠. 그래서 네거티브 인덱스하고 포지티브 인덱스가 있다는 거 생각해주고 리스트 슬라이싱도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하나 전이니까. 이게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스트링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리스트의 어느 정도 형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스트링하고 스트링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거 안에다가 뭐랄까 오동언이라는 글자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오동 맞지? 순간에 설동원이 헷갈렸어. 맞지. 그래서 이제 그럼 만약에 여기서 0번째 데이터를 뽑으면 뭐가 나올까요? 0번째 데이터를 보면 5가 나와요. 그렇죠. 5가 나오겠죠? 네. 여기서 똑같이 슬라이싱도 돼요. 여기서 0,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5동. 그렇죠. 5동이 나오겠죠. 근데 오동원은 코마를 안 구분돼 있는데 그렇게 나오네. 그게 리스트, 그 스트링과 리스트의 차이. 다른 자료용이라서. 그럼 5원을 뽑을 수도 있어요. 언 그건 잘 모르겠어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스트링하고 리스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 이 리스트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의 첫 번째 값이 지금 뭐죠? 2죠.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A의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컨테이너에 대입을 하겠다. 어떤 값을? 3이라는 값을. 이게 하나의 이제 코드가 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에 얘도 첫 번째 여기 동이라는 여기 컨테이너에다가 5를 대입하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안 될까? 좀 생각해 보면은 얘는 몇 개의 컨테이너일까요? 한 개. 맞습니다. 컴마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얘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단 한 개의 컨테이너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수정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얘는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스트링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 이제 리스트라는 함수가 또 있거든요. 아까 제가 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인티저라는 함수 보여줬었죠. 얘도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스트링이 넣으면은 얘가 리스트가 이미지로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또 0번째, 1번째, 2번째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 리스트와 스트링의 가장 큰 차이는 수정을 할 수 없다. 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지금 아까 질문했던 걸 해봤는데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쳐봤거든요. 근데 그냥 1, 2, 3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1, 2, 3이 0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1, 2, 3이 그건 맞는데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은 한 바퀴 돌아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예제를 하나 풀어볼 겁니다. 지금 나름 되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은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먼저 있고 학번을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학번을 입력하세요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번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23학년도 입학생입니다를 여기 뽑아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잘 상상이 안 가서 어떻게 할지. 이거 뭔지 알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죠. 정수용으로 받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애초에 인풋이라는 것은 무조건 스트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인풋된 거를 정수용으로 바꿔서 요 0번째에서 3번째까지를 잘라내서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면 돼요. 저는 제가 짤 수 있는 최선의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스트링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긴 한데 알고리즘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냐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런 알고리즘을 잘 어떻게 할지 잘 감이 안 잡히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쭉 내려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코드를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잘라내는 거를 다른
프로세서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잘했어. 아니 잘했어. 요 잘라내는 프로세스를 다른 변수로 해서 아니 이렇게 해도 돼. 거의 내가 원하는 최적이 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줄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저 알고리즘 과정에서 원래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나누면 그 프로세스를 줄로 다 구분을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코딩할 때. 아니 그건 아니긴 한데 뭐 협업할 때는 그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좋긴 하겠지만 한 줄에 프로세스가 두 개가 묶여 들어가 있으면 음.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게 생기나.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다 줄여서 합니다. 평소에. 35초 받을 수 있어? 응, 받을 수 있지. 근데 이게 최선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떠 이거 어떻게 없애? 이제 자, 이 리스트 슬라이싱 있잖아. 했어요? 근데 이걸 그 스트링도 슬라이싱이 굳이 리스트로 바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트를 슬라이싱하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아. 그다음 리스트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두 번째 컨테이너, 세 번째 컨테이너를 리스트로 원래 줄여버려. 아직도 돌아오고 자, 리스트로 만든 그 내용이지. 그럼 넘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리스트가 들어가 있지. 응. 그러면 출력을 할 때도 얘는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까? 아 리스트로 줄. 리스트로 출력이 되겠지. 그래서 학생. 만약에 얘를 스트링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제 후천적으로 넘버 네. 스트링 스트링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처음에 하나. 한자로 들어와요. 아 아예 그냥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근데 사실 리스트를 바꿀 필요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고 그래 아예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된다도 괜찮아. 편하게 물어봐. 아, 원래 맞추기 정상이에요.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두 글자 근데 스트링을 써도 똑같은 학번이 결과가 나오고. 연도가 뜨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해. 그러니까 그게 살짝 파이썬에서 이제 스트링하고 리스트 만들면서 생긴 문제인데 진짜 애초에 그냥 리스트를 바꿀 필요 없어. 아. 사까지 이렇게 같이 이게 지금 거의 유사적으로 들어가서 스트링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인풋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니다. 뭐 원래 넘버에다가 인풋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콤만 안 쓰면은 그냥 띄었으면 같은 자료에 그리고 문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좀 그렇게 생각.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넘버라는 별 컨테이너에 대입을 하겠다. 어떻게? 인풋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근데 인풋이라는 함수는 아무래도 입력을 받겠죠? 그 입력한 값이 넘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자, 넘버에 그 스텝 봐줘. 그럼 예를 들어 넘버에 20, 23, 13, 05, 34라고 제가 작성을 했어요. 본인 학번이신가요? 네? 네, 제 학번입니다. 작성을 했으면은 자, 이거는 뭘로 들어간다 했죠? 리스트로. 문자로. 스트링. 네. 이 문자열의 자료형은 이 자료의 형태는 스트링입니다. 왜냐?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인풋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어떤 걸 입력하던 얘를 스트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다운표가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자 저기서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이 숫자 중에서 네 번째까지. 뭐 제가 원하는 거는 2, 3이긴 한데 요거하고 요거를 출력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슬라이스. 예를 들어서 얘가 길니까 n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n이에요. 그러면은 n의 두 번째 그리고 n의 세 번째를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자열이니까 더해지죠. 네, 문자열이니까 더해지겠죠. 그럼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2, 3 요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리스트 슬라이싱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한 번에 n에 2부터 4 이렇게 하면은 어디까지? 2부터 4에서 하나 뺀 3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딱 잘라내서 슬라이싱이 되겠죠. 그럼 얘의 값도 똑같이 2, 3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풋으로 얘 안에 넣어가지고 넣은 이 컨테이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n이라고 일단 해놨는데 자 이렇게 이 n을 활용해서 슬라이싱을 하거나 혹은 n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겠죠. 아까 프린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n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체가 다 출력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요 n이라는 문자열에서 요거를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2, 3만 2, 3이 나오겠죠. 요것도 똑같이 이걸 출력하면 2, 3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뭘 출력하고 싶어요? 합번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입니다. 네, 입니다. 뭐 몇 학년도에 입학하셨습니다를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뭐 여기 뭐 입학하셨습니다. 뭐시 하고 또 한 표하고 가로 닫으면은 이해됐나요? 민지랑 이제 민지 괜찮아요. 리스트에 저장이 안 됐구나. 진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그러면은 네, 알죠. 요 콜론을 생각할 때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긴 하죠. 근데 뭐 리스트 인덱스는 원래 정수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거 이름이 슬라이스예요. 리스트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슬라이싱. 그래서 실수를 많이 안 해. 이해를 쉽게 해주면은 이해라고 할까요? 이해는 넘버에 그래서 개발자가 그 너는 내 첫사랑이야라고 하면 믿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 얘기 몰라요? 너가 내 첫 번째 사랑이야 그러면 아 두 번째는 뜻이니까. 굉장히 그렇구나. 성진형이 앞으로 첫사랑이라고 그러면 믿지 말아야겠다. 그럼 내가 저 사양할까요? 따로 이렇게 그래야지 프로세스가 나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수로 처리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튜던트 넘버를 받았을 때, 학번을 받았을 때 지금 스트링으로 받았잖아요. 이걸 다시 INT로 바꿔서 그 INT에서 슬라이싱해서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뭐 굳이 하려면 할 수 있긴 한데 번거롭겠죠? 많이 필요할 때는 잘라서 INT 하면 되니까. 오늘 2차시 끝까지 다 나가요? 아예 못 나와. 그러면은 지금 그 스튜던트 넘버를 받잖아요. 그럼 이거를 받아서 리스트에 넣고 하나를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뽑아서 이 스튜던트 넘버를 다시 그러니까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합니까? 대괄호를 공문으로 그냥 가능해요. 뒤에 다 썼나요? 이해가 됐나요? 이해 이해됐어요? 네. 내가 최선의 코드가 뭔지 보여줄게. 보시면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쓰신 게 이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한 줄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직역을 해볼까요? 나는 출력을 할 겁니다. 출력하는 기능 함수를 사용하는데 자, 안에 인수를 뭘 받아요? 이걸 받을게요. 그런데 여기 input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함수를 작동시켜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입력을 받겠네. 입력을 받아서 여기 이 input이라는 함수 칸에 제가 입력한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함수는 아니지만 그 데이터에 2부터 4까지 슬라이싱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해석이 되죠. 그럼 2부터 슬라이싱을 한 걸 보니까 또 뭐 그다음 어떤 연습자가 있어요? 거기서 더하래요. 그 다음에 이걸 더해서 합치니까 그 최종적으로 그거를 출력을 하게 되는. 프린트하는데 인풋이 들어가니까. 아 그렇죠. 모든 함수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대신에 이렇게 되면 스튜던트 그 위에 거는 넘버 안에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밑에 걸로 하면은 저거는 일회용으로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 쓰고 버리는. 사실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위에 거라 하고 한 번 쓰고 버릴 거면 밑에 거라 하고. 이런 식으로도 된다. 알죠? 그럼 또 이제 리스트를 좀 얘기해봐야 되니까. 와. 동의 좀 이걸 하나 더 해야 고연점하고 고점으로 가고. 아니, 고점. 그런 것도 뭐 자, 그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스트링과 인티저 그리고 인풋, 프린트 이 네 가지를 지금 이용해서 지금 예제를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가지고 하나 더 예제를 해볼까 아니면 제가 리스트를 또 나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뇌에 더 새로운 내용을 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걸 좀 더 다져볼까요? 저는 리스트 이게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태원이는 그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니면 아직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다른 친구. 다지는 게 낫지 않을까? 다행이 나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좀 더 간단한 걸 하나 해봅시다. 이번에는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두 개의 숫자를 합친 결과를 출력해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쉽죠 이건? 들었어요? 왠지?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두 개의 숫자를 합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그것도 뭐한 줄에 다 넣을 수 있겠네. 넣어보겠습니다. 한 줄도 저는 충격 먹었어요. 사실 이거 처음에 할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 플로우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서는 제가 지금 워낙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지. 간시간 없네. 그러면 너무 멋있었어요. 센터에서 선생님 술 한 병 마시는 게 가장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그거 봐줄 수 있어? 그럼. 길게. 자,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 이게 무슨 뜻이야? 정수영 뭐 그렇지. 근데 A가 뭐지? 맞아. 잘했어. 맞아. 스트링을 받으니까 굉장히 잘했어. 나도 순간 착각했는데 스트링을 받았으니까 이걸 정수영을 바꿔서 굿 잘했어. 근데 그럼 만약에 인티저 A 플러스 B 한꺼번에는 안 되지. 왜냐면은 인티저 A 플러스 B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인티저라는 함수가 이 안에 있는 인수를 정수로 바꾸는 애잖아. 근데 A 플러스 B라고 해놓으면은 A 플러스 B는 연산이 어떻게 되죠?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이지. 그러면 1하고 2 합쳐서 뭐 어떻게 돼? 12가 되겠지. 그럼 12라고 나오네. 그렇지 10이라고 나오지.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럼 만약에 오류가 안 떠? 그럼 그냥 인티저로 1, 2잖아. 그럼 그냥 숫자 12가 되는 거야? 왜냐면 계산 이걸 직역을 한다 했을 때 A 플러스 B 자체가 오류가 좀 뜰 수 있지만 그 A 플러스 B랑 연산이 오류가 뜨는 게 아니잖아. 스트링 두 개 합치는 거니까. 그래서 1, 2가 되는데 그게 다시 스트링을 다시 인티저로 바꾸면 그냥 숫자 12가 되니까 12가 들어가게 되지. 굉장히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한 줄 성공. 동원이도 해? 다음 주에. 녹강 계속. 민지랑 미진이 또 편하게 불러요. 작년에 수업할 때 그 한 반 수업하고 반은 가서 설명해 줬어서 진짜 편하게 불러요.
오시는 거구나. 뭐가 많아지면은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어때요? 학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진짜. 줄력을 다시. 2024, 13 뭐 이걸 받았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뒤집어서 나오게 하는 거니까 진짜. 그런 거는 요걸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마이너스를 넣어. 아 역순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거 몇인가? 마이너스 10에서 0까지는 형 뒤집어 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프린트가 그냥 씹히거든요.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긴 한데 프린트를 할때 이제 얘를 아예 뒤집어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가지고 스트링을 그냥 뒤집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그거 써야 되는데 그걸 뭐 지금 이거는 못 뒤집어.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어디? 아 슬라이스는 노가다는 1, 2, 3, 4. 그건 이제 반복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충 기본적인 기능은 다 배운 것 같아서 또 다음 예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리스트를 좀 다시 리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네, 리스트하고 이제 스트링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리스트는 이제 각각 컨테이너를 따로 갖고 있는 거고 스트링은 하나의 컨테이너고 보고 알고 있는 상태로 그 스트링 작동 방식하고 리스트의 작동 방식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리터러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있다, 그거만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에 1, 2, 3, 4가 들어가 있다 쳐봅시다. 근데 A에 이 두 번째를 이런 식으로 뭐 값을 4로 바꿀 수 있다. 이걸 제외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제 1, 2, 3, 4라고 나와야 되지만 이 두 번째 값, 즉 세 번째 값인 3이 이제 4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죠. 네. 요거 말고 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조건문까지만 봐. 오 조건문. 어차피 이번에 조건문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할 거라서 여기까지 범위를 너무 좋다. 예제하면서 자 이제 조건문, 이제 코딩의 꽃은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요, 이제 코딩을 하는 이유가 조건문과 반복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조건, 즉 얘가 이 데이터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게 코딩의 목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이제 중요한데, 이제 반복문과 조건문을 하면서부터 진정한 코딩을 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문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if와 정확히는 else, if와 else인데 그걸 이제 설명해주면 if는 조건이 있겠죠. 그럼 이 조건에 해당하면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else, if는 자 그러면 위에서 걸러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 맨 처음 if문에 조건문의 성립이 안 돼서 남은 여집합, 이 여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르는 게 else, if입니다. 살짝 그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 영어로. 그 다음에 이제 else는 이 위에서도 이제 통과가 안 돼서 무조건 실행이 돼요. 위에서 통과가 안 돼서 내려오다가 만약에 else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그 안에 있는 문장은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려면 이런 식으로 답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가 a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a가 0입니다. 근데 a가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출력이 될까요? 프린트 E. 네, 2가 출력. 이런 식으로. 자, else가 3이 왜 출력이 안 될까요? 이미 걸렸기 때문에. 1을 찍으면 그럼 3 나와요. A가 1이었으면. 그렇죠. 여기는 이제 유일한 경우에서가 이제 1이면은 3이 나오겠죠. 자, 왜 1이면 왜 3이 나와요? 자, 1이면 여기 걸리나요? 안 걸리죠. 1이면 여기 걸리나요? 안 걸리죠. 여기도 걸리나요? 안 걸리죠. 그러면은 else는 이제 위에 거에서 다 안 걸렸을 때, 그러면은 이거라도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게 else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else에 걸려서 3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 elif, else 이런 걸 왜 굳이 쓰냐, 그러니까 정확히 근데 elif를 왜 쓰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그냥 if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자 elif를 왜 쓰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데이터가 있다 쳐봅시다. 리스트로 1부터 100까지의 데이터를 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50보다 숫자 맞추기 게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대방이 생각하는 숫자가 뭔지 맞추는 거, 업다운으로 맞추는 그런 걸 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2% 예를 들어서 계속 하게 되면은 처음에 50보다 크냐 작으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결론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50보다 크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저는 뭐랄까요? 75를 그럼 물어보겠죠. 그런데 2% 모든 걸 하게 되면은 두 번째 75보다 크냐를 75보다 작으냐를 물어볼 때 우리는 75부터 50 사이의 숫자를 의미한 건데 75부터 0까지를 의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if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태까지 있던 모든 집합의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조건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메모리 그 낭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제 메모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elif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elif는 위에서 걸러진 거를 제외하고 여집합 중에서 이제 다시 연산을 진행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안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5보다 크냐 작으냐를 물어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if를 사용하면은 제가 7보다 작으냐를 물어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elif를 물어보면은 여기 중에서만 고려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고려하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elif라는 걸 사용한다. 그리고 만약에 if와 elif에 걸리지 않고 else까지 갔을 때는 else는 무조건 실행을 한다. 하지만 걸렸으면 else는 그냥 지나간다 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에는 이제 아무래도 진짜 그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조건문이죠. A가 1보다 크다. 이것도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조건문 자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은 이게 돼요. 자,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근데 A가 일단 크다. A가 뭔데요? A만 A랑 써보고 A는 뭐 1을 봅시다. Non, first. 자, 해석해볼까요?
프린트 출력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를. 자, 근데 이 안에 있는 거 하면 이게 조건 연산자라고 했죠. 이번 오른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크다. 조건 연산자는 그럼 결과가 뭘까요? 이것도 연산자잖아요. 결과가 있겠죠. 참고진지. 그쵸. 참가 거짓이죠. true or false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는 무조건 결과가 true or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얘의 결과는 false겠죠. 그럼 출력이 false, 아마 false라고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if에서도 A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됐으면 if 문이 작동하는 조건은 얘가 여기 있는 조건문이 true일 때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false이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치가.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if 1이라고 1이 되나? 아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1이라고 합시다. 되네요. 보실까요? 1이 true라고 했잖아요. if 이 안에 있는 그 조건 연산자가 true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조건문이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조건문의 결과가 true죠. 그게 즉 1이라서 1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실행이 됩니다. 아니요, 실행이 안 됐네요. 됐구나. 됐네요, 선생님. 깜짝아. 됐네요. 이 true를 넣어도 아마 될 거예요. 네, 똑같이 되죠. true와 1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 연산자였다. 그래서 조건 연산자는 더 다양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맞나 이게 방식? 맞나?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이상, 이하, 그리고 뭐 초과, 미만 이런 건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아니다.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즉 A가 1이 아니다. 근데 A는 1이죠. 그럼 이건 어떤 값이 될까요? false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같다는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하면은 true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이제 if의 조건 연산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B라는 것 하나 더 넣어봅시다. B는 3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A가 0보다 크고 또 동시에 N대라고 할까요? 동시에 B가 3일 때 이걸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얘는 A가 0보다 큰과 동시에 AND B가 3일 때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것도 조건 연산자거든요. AND는 양쪽에 있는 게 1일 때, 둘 다 1일 때 결국 1을 이제 출력합니다. 양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0을 출력해요. 그리고 이제 5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5월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을 출력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 얘 둘 다 false면 false를 출력하겠죠. 엔드는 하나만 풀었어요. AND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무조건 참을 엔드는 AND는 둘 다 참여해야지 참을 출력해요. 교집합이니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여기 AND 또 무슨 조건 쓰고, 또 AND 무슨 조건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if문이었고 이제 쉽지 않겠지만 오늘 최종 과제로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거 할 시간 다들 혹시 뒤에 일정 있나요? 저는 6시 50분에 방송 큐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고 30분 내에 끝날 거라서 아무 이유 없죠. 시간 괜찮아요? 네, 저 괜찮아요. 그럼 더 보시죠. 요거까지만 오늘 해봅시다. BMI 건강한 돼지. BMI 공식을 제가 몰라가지고. 써놨어요. 네, 써놨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키와 몸무게를 입력했을 때 BMI 지수가 뭐로 또 그게 정상인지 저체중인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알고리즘을 써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동원이가 아까 타닥치기 때 이걸 공책 정리까지 하면서 듣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감정 듣고 아까 있었는데 했어. 아까 했어. 좀 급해가지고 보내라 해가지고.
아예 감이 안 잡힌다. 보세요. 대충 틀 짜드릴게요. 한글 저 영어 계속 바꾸는 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근데 저 18.5 이하인 거죠? 전체적 기준. 딱 18.5로 나오는 그거는 건 그냥 뭐 적당히 알아. 알려다 있어요. 이 정도 잡죠. 뭐. 중요한 건 아니야. 네. 그냥 이거 라운드라는 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라운드라는 걸 활용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여기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얘를 인티저형으로 바꾸면 될까요? 네. 여기다 10을 곱하면 189.5죠. 거기다가 인티저형으로 바꾸면 소수 부분이 다 잘리죠. 그 다음에 다시 10으로 나누면 플로팅 포인트 바꿔서 이제 뭐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하지 않으려고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활용하는데, 그럼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라운드가 뭔지. 라운드면은 라운드는 별건 아니긴 한데, 네. 라운드가 이제 영어로 반올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넣는 값을 이제 반올림을 해준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1.23을 넣는다 해봅시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마 1이었나 이런 식으로 하나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거서 아마 콜랩에서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이제 1.23 얘를 출력하면 이걸 이렇게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1.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뒤에가 숫자가 정확히 뭘로 해야지 몇 번째 자리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좀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까 이제 저 BMI 계산하면서 이제 수학 계산하는 걸 좀 안 알려줬는데, 이제 코딩에서는 수학 계산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학 계산 이거 별표로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가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저 BMI 공식을 쓰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W하고 H라고 해볼게요. W 이제 나누기 어떻게 되지? 헤이트 나누기 100 이거를 가로로 묶어서 이제 제곱을 모를 수 있는 제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별을 2개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n 이렇게 쓰면 n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이걸 앞으로는 이거 활용하면 좋겠지만 이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얘 곱하기 이거 곱하기 똑같이 이거 한 번 더 써줘도 되고, 정확히는 나누기가 맞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는 살짝 초등학교 수학 부분도 좀 봐거든요. 혹시 우리 초등학교 때 대가로, 중가로, 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소가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를 가로를 쓰지 않고 해버리면은, 자 얘를 다시 쓰면 분수로 쓰면은 W분의 H에다가 100을 가로를 쓰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로를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W 나누기 H 나누기 1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W분의 H 10분의 곱하기 100분의 1이죠. 굳이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로로 쓰면 그렇죠. 먼저 W분의 순서가 있죠. H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100을 곱한 게 되는 거죠.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
else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되죠. 아, 네. 조건이 붙을 필요가 없죠. 무조건 실행하면. else에 조건이 붙으면 잘 해결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네. 마지막인 한번 할 때는 아예 다 몰라서. 그거를 애초에 그 BMI를 가질 때 0.5가 들어가니까 실수용으로 가져요. BMI 이제 알아서 실수용으로 줘. 왜냐면은 아 계산이 실수니까. 계산이 실수니까. 아 그러면은 만약에 요거를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요. 그냥 23으로 써. 23 써도 돼. 이거 맞죠 지금? 아까 심심해서 만들어 본 거. 재밌지. 뭐야 이게? 학군 입력하세요. 잘라서 24면은 새내기군요. 2학번에서 2, 3학번 사이면은 과생활 열심히 하는 정선내기시군요. 2학번 미치면 왜 여기 계세요? 너 왜 여기 있냐는데? 예? 아 그럼 바꿔야 돼. 2학번. 네네. 선아 다음 주에 많이 물어볼게. 나머지면 미래에서 오셨어. 아, 근데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안 들어봤어요. 학번 가지고 얘기는. 저 지금 아니 오늘은 그치 그렇게 하자. 어때? 어때? 캘린더가 한 달짜리가 다 날라가서 지금. 아, 지금 스트레스 어머니 받아버려서. 일단 저녁에 밥 먹자. 아니 다 해야 돼. 다 해야지. 그치 그래야지. 와. 뭐 있고. 왜 미는 거야?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작년에 야, 했던 거 비웃지 똑같이- 마. 아니 작년에 했던 게 내 똑같이 보여서. 매번 보느라. 이게 왜 바운드는 이제 설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프가 왜 존재하는지 이야기했어요. 2일보다 낮으면 왜 여집 여기 파트에 대한 계세요? 것만 기사. 얘는 다 학교 있어. 그렇죠. 20부터는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일단 애초에 살짝 나머지는 2, 5, 2, 3, 2, 문제에서는 이 부등호를 양쪽에 쓰는 건 없어. 아. 양쪽에 쓰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and 이런 식으로. 이해돼? 응. 그래서 이게 동시에 성립한다는 걸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보면 너가 이제 18.5부터 23이라고 써놨잖아. 근데 이 18.5부터 0까지는 이미 여기서 계산이 돼서 굳이 이 아래 줄은 쓸 필요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 여집합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조건 연산을 진행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애초에 요것도 쓸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러면 else를 안 쓰고 elif로 끝내도 돼요. 그러면 되지. 그렇죠. 내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왜냐면 조건 연산은 할건데 메모리를 더 써. 아닌가? 엘리프는. elif랑 메모리를 써서 그럼 이것만 지우면 오류 안 떠? 응. 아 진짜? 그 이제 오류를 보는 방법도 가르쳐줘야겠다. 여기 보면은 can only concatenate string not flowed to string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concatenate가 문자를 합친다는 의미거든. 근데 스트링하고 근데 이건 그래서 고정이라는 게 아니네. 오, 야 놀라운 사실. 바운드에 너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이썬이 놀라운 점이라니까. 나도 하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왜 되지라는 게 너무 많아. 이게 근본이 없어 언어가.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 거냐면은 빼고 만들면 되냐? 이 플러스가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했잖아. 근데 BMI는 지금 뭐가 들지? 그냥 그 뒤에는 아니, 원하는 통치자. 이거는 임시 이 값을 임시로 스트링을 나타내주는 거지. 이 데이터 컨테이너 자체의 자료는 조건이야. 그치. 이거 이렇게 해줘야겠네. 그렇지. 그치. 나도 볼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오류가 안 뜰 거야. 근데 어이가 없네 나도 하고. 왜 되는 거야? 안 돼. 이거 왜 통치자? 네. 여기서 바꾸면 안 되지. 어때? 여기서 바꾸면 어떻게 돼? 이 조건 연산을 수행할 때 BMI가 있으면 근데 그럼 일일이 근데 이거는 스트링 넣어줘야 돼? 그렇지. 그럼 이거 안 지워도 돼? 근데 이거 하면 또 뭐 촬영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합치 한꺼번에 할 수 없어? 있어. 이따가 안 돼. 아, 고마워. 잘안 되죠. 네. 됐어요. 인풋을 받았고 BMI를 계산을 했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가 안 되는데 자 스트링 인풋을 받으면 그 데이터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스트링을 받죠. 근데 스트링은 숫자로 연산을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네.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인풋을 받을 때 이거를 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석을 하면은 자 이제 인풋을 안에서 인풋을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시 정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값을 이제 w와 h에 저장을 하겠죠. 네. 그냥 빨간 뜬 거구나. 그래서 b라는 값에다가 그 이제 사실 이거 플로트라고 저장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 지가 알아서 플로트 값이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플로트 값이 그 데이터로 들어가요. 잘했는데 여기까지. 그 여기는 if문 할 때는 꼭 콜론을 해줘야 된다는 점. 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줄을 실행하는 거라. 자, 이제 그럼 뭘 출력해야 될까요? 프린트. 그죠, 프린트를 해야겠죠. 코딩을 이렇게 사람 놀릴 수 있겠구나. 너무 좋다. 근데 생각보다 다들 엄청 잘 따라오는데? 내가 보기에 2, 3이 좀 머리가 딸리고 얘 머리가 그 약간 놀리는 쪽으로 머리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이걸로 뭐라고 놀리지? 잠깐만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 자, 지금 해야겠다. 오케이 금요일 영상 확정. 아 내가 뭐지 빼고 검색했지. 근데 이거 라운드 처리해야 돼? 처리하는 게 좋긴 해. 일일이 다? 아니 근데 그래, 어차피 프린트로 표시를 안 할 거면 라운드 처리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저기 근데 처리하라고 돼 있는. 아니 DMI 좀 써야 되는구나. 응. 그럼 해야지. 귀찮아가지고 DMI를 안 넣었어. 플러스는 다운표 밖에 있어야죠. 그럼 이제 플러스를 다운표 안에 있으면은 데이터로 인식하니까 스트링 데이터로 인식하니까. 그리고 라운드. 라운드가 바로지. 바로에서 첫 번째 장. 라운드가 인티저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라운드를 쓰면 인티저 형식으로 남아있는 게 맞지? 아니 실수형을 그냥 라운드는 반올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티저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수로 반올림. 근데 사실 정수로 남아있게 하려면은 반올림을 할 필요 없어. 인티저로 잘라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니, 실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없는 거. 만약에 라운드에 0을 넣으면 그다음에 0.000는 실수로 되는 거 아니야? 그냥 0이 나오지. 이렇게 0.000은 0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소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라운드하고 0을 넣으면 그러면 그냥 그 정수형처럼 되는 건데 이게 자료형 자체는 실수. 아 그치 자료형 자체는 실수지. 다시 이거를 정수로 바꾸려면 다시 INT를 거기다 또 씌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INT 쓰는 게 낫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조금 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갑자기 크다. 아마도. 맞아. 74. 180. 야, 비행하니까 생각보다 높다. 저체중과 정상의 경계인데 이거. 뭐야 정상과 과체중. 돼지. 혹시 수업 몇 시까지 진행돼? 한 45분 할 거야. 아니야. 뭐 먹고 싶은 사람 같이 저녁 먹어도 되고. 집에 가고 싶어. 시간 나를 구축하면 되게 맛있는 고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마블링이 되게 끝내줄 것 같다. 어디까지 줄여? 문제네.
누구부터 비명부터 던져. 왜? 공부를 더 줄여야겠네. 4kg 더 해야겠다. 저기 형이에요 혹시? 아 아니구나. 저럴 리가 없지. 168에 54. 맞아요? 왜? 여자 친구인데. 맞아, 이거 참. 오. 나 바지 선생님 168에 54kg라고? 지금은 55kg. 나 실제로 바지를 남자바지를 입고 있어. 허리가 너무 많아. 진짜 나중에 여자 저거 저거 지한이 입고 있는 옷 외대부고인가? 상진이 형 빌려주면 맞을 것 같은데. 그래. 하지 마. 왜 그래. 아, 약간 여장 한 번쯤 해보는 거 나쁘지 않아. 고3 때 해봐서. 아, 근데 오늘 치마 입으신 분이 있으시. 그거 누구 룸메라던데? 누구인데? 준서 룸메라던데. 안준서. 진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제는 남는 바지 있어? 남는 치마? 왜? 상진이 형이 피. 진짜 나한테 왜 왜? 그러는 거야? 그래. 말해. 말해. 에? 근데 안준수 그분 자취하시지 뭐. 아, 그럼 준서가 아니야, 준서.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2, 3 남자 중에 누구 그걸 안 돼. 룸메라던데. 고3 때 졸업사진 찍는데 여자 한 분 있어. 할 거. 지워. 잠깐 기다리고. 아, 응?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게. S 로봇만 만들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BMI를 넣고 그냥 키나 그냥 무게를 틀렸다, 원하는 그냥. 데서 넣으면 그러면은 네 키가 어디까지 커야 된다는 거, 몸무게를 어디까지 빼야 된다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그럼 좀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방정식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근데 그렇게까지 복잡해지는 안 하네. 귀찮아. 복습 아. 경우를 해봐. 어떻게 둘 다 됐어요? 미진이랑 민지랑?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공개해볼게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너무 다 써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력용 변수하고 그 조건 연상용 변수를 따로 줬어요. 아. 그래서 미리 조건 연상용 변수와 별개로 출력 변수에다가 라운드도 해두고 스트링을 바꿔 넣어서 리절트의 줄임말이 어리에스라고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BMI라는 거는 여전히 실수로 쭈쭈쭈 있겠죠? 그걸로 그러면 조건 연산을 한 다음에 출력은 뭘로? 어리에스로 출력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프로그래밍 그냥 단순히 배운다고 요즘이니까 문과 나온 친구들이 그 개발자가 아무래도 요즘 피해가 워낙에 좋으니까 개발자를 하려고 다들 많이 이제 덤벼요. 예를 들면서 전혀 프로그래밍에 일면식이 없었는데 학원 가가지고 배워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개발자 한다고 덤비는 그 이제 나간 경우가 좀 많은데 거기 가서 문제가 되는 점이 이제 언어 자체는 배울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이제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한다든가. 네네.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밍은 이 언어가 다가 아닙니다. 언어는 시작이고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냐가 이제 거의 전체거든요. 멋있다. 혹시 저 코드 카톡방에 답 유출인가? 답 보내줄 수 있는. 아 근데 알고리즘 다른 친구들이 보고 그럼 내가 이거를 그 텍스트로 올리지 말고 PDF로 해가지고 올려줄게. 그 애초에 지금 내가 여기다 콜랩을 이렇게 해놨는데 콜랩 공유를 해줄게. 이걸 공유해줄 수 있거든. 이미 알고리즘에 그래서 이제 BMI 지수 19점으로 공유합니다. 라고 이렇게 BMI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냥 코드 심심해서 짠 거 캡처해서 올렸는데 언제 올렸지? 아무튼 이렇게까지가 저희 수업이었는데
어떻게 좀 다들 이해 잘 되셨나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감사합니다. else에다 리턴을 쓰면 다시 if 돌아가네. 아니, 이거를 리턴은 그런 아. 용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처음으로 돌리는 게 그건 이제 반복문을 써야 합니다. 아.